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가 150만 명을 돌파, 무서운 속도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주 지역과 유럽 각국 등 세계 곳곳에서 사망자도 하루가 다르게 속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심각한 곳은 이탈리아. 북부 도시 베르가모에선 시신이 밀려들면서 묘지 공간이 부족해 관을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는 데 30여 대의 군용 차량이 동원될 정도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환자가 쏟아져 나오자 사실상 지역 의료 시스템이 붕괴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됐습니다. Direi che siamo allo stremo delle forze proprio e soprattutto il personale sufficiente perché nonostante tutto anche il personale comincia ad ammalarsi. 매서운 기세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그로 인해 세계가 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했는데요. 이러한 것은 우리도 이미 지난 3월 대구에서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에 대한 경고음은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꼴찌 수준이죠. 병원 수를 보면 한 5%밖에 되지 않아서 세계에서 비교 대상이 안 될 정도로 극히 열악하고 의료 인력을 구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체 의료 인력을 구하기 어려우면 감염병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을 구하는 건 더 어렵죠. 2020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어떻게 하면 우리 의료 시스템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을지 우리의 의료 시스템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확진 환자가 무섭게 증가하던 지난 2월 말 신천지 교도들을 중심으로 하루에도 수백 명씩 확진 환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건 병상이었습니다. 환자가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오면서 대구시는 의료시설과 인력 부족으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급하게 전담병원을 마련하긴 했지만 하루에도 수백 명씩 쏟아지는 환자를 다 받아내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현재 500명이 넘는 대구 확진자들이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대기 중인 환자가 자가격리 도중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된 환자가 한때 2,000명에 육박했고 심지어 입원을 대기하던 중 숨지는 환자까지 발생했습니다. 감염병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기 힘든 우리나라 병원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민간 병원들은 사실상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시설도 충분하지가 않아가지고 만약에 만병상을 다 확보를 했다고 한다면 다 이미 수용이 됐겠죠. 근데 그렇지가 못하고 지금 생활치료시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공병상도 되게 적지만 만약에 그 공공병상 아주 적은 수의 공공병상이라도 제대로 된 인력이 있고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은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됐을 텐데 그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전국에 총 224개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병원에 비하면 5%에 불과합니다. 감염병 상황에서 그 수는 너무나 부족한데요. 그중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인천의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은 우리나라 첫 코로나19 환자를 격리하고 치료하는 곳인데요. 사실은 그 전부터 저희는 중국에서 감염병이 새로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기존 병동을 비워놓고 있었습니다. 한 2병동 정도를 비워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 과정에 우리나라에 주로 1호 환자가 사실은 저희 인천의료원에 왔었죠. 최근에 유학생들이나 또는 해외 여행자들 중에서 확진 환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최근에 지금 늘 또 긴장감을 놓지 않고 현재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민간 병원의 경우 기존의 만성질환 환자들로 이미 병실이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감염 환자들을 추가로 받을 여력은 크게 부족한데요. 그래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바로 공공의료기관.
민간 병원에서 감염병 대응이 어렵다 보니 이를 맡을 공공의료기관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이러한 자원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건데요. 공공의료기관은 설립 주체가 민간이 아닌 정부나 공공기관이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다 쉽게 대처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병상 수로 따지면 급성기 병상 다 포함해서 거의 OECD 평균의 3배 가까이 됩니다. 엄청나게 자원이 많은 나라인 듯 하지만 실제로 그중에서 공공병상은 전체 10% 이내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동 가능한 공공병상 수는 선진국의 6분의 1, 7분의 1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1000명당 병상 수는 약 12개로 OECD 최고 수준. 하지만 공공의료기관 병상은 전체 병상 중 10%에 불과합니다. 인구 1000명당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도 1.3개로 OECD에서 가장 낮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인력입니다. 그런데 인력은 특히 이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에 의료 인력을 구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체 의료 인력을 구하기 어려우면 감염병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을 구하는 건 더 어렵죠, 사실. 인구에 비해 의사수 역시 턱없이 부족한 상태. 이 문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3월 초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대구에서 의료진이 부족하자 자원봉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른 것보다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어떻게 고양이선이라도 빌리고 싶어요. 지금 필요한 인력에 비해서 한 반 정도만 들어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저희가 뭐 물품이나 이런 조달을 할 만한 사람들이 사실 없어요. 무게만 무려 3kg에 달하는 레벨 D의 방호복을 입은 채 그야말로 사투를 벌인 의료진들. 현장에서는 환자를 돌보고자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의료진 중에서도 감염자가 속출했고 그 수는 무려 120여 명에 달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4월 3일 대구의 한 내과 의사는 확진 환자를 진료하다가 감염돼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대구에서 경험했듯이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거기다가 뭐 일부 의료 인력은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자원봉사가 개인 차원에서는 사실 뭐 정말 감사하고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국가가 해야 될 방역의 기본 업무를 자원봉사에 의존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민간 병원이 대다수인 현실에서 특히 공공병원 종사 의료인 수는 비중이 너무나 적은 수준입니다.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데요. 우선 우리나라 의료 인력이 그냥 임상 의사 수로만 보면 평균으로 2.3명 정도가 되고 OECD 평균 3.2명으로 굉장히 많이 부족한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상 수는 지금 OECD보다 3배가 더 많은 걸로 나타나는데 이유인즉슨 그러니까 의사 수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 원인은 이제 의협이라는 그 이익 집단이 의사 수를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 정족 수도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의사가 받는 어떤 사회적 위치가 하락할 것 같은 것도 있고, 네, 임금 부분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이익 단체가 많이 좀 로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스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대구 코로나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국가적인 대규모 감염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의료 인력. 일선에서 환자를 돌볼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 확진자를 관리할 역학조사관, 진단검사 인력까지 다양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공의료를 중시하는 영국에 비해 일본과 미국,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총 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비중이 하위권에 머물러 개인이 의료비에 지출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한 코로나 사태. 국민이 얼마나 쉽게 의료기관에서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는 곧 국가 의료체계 수준을 가늠할 기준이 됐습니다. 지난 4월 7일 일본. 全国的かつ急速な蔓延による国民生活及び国民経済に甚大な影響を及ぼす恐れがある事態が発生したと判断し
改正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を第32条第1項の規定に基づき緊急事態宣言を発出いたします。 확진자 수가 계속 급증하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급기야 긴급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일본에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늘어나자 언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명률이 가장 높은 이탈리아의 경우 그 원인으로 유럽 내 고령 인구가 제일 많은 점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의료 체계에서 그 원인을 찾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탈리아는 공공의료 비중이 높고 안정적인 의료보험 체계를 갖췄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상황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긴축 재정을 펼치면서 의료 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의료 수준이 크게 떨어지고 의료 장비와 의료 인력 유출이 발생하면서 갑자기 몰려든 환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스페인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예산 삭감으로 공공의료 시스템이 큰 곤란을 겪게 된 겁니다. 프랑스의 경우에 지난 2013년 이후 6년간 정부가 축소한 병상 수만 17,5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곳은 미국. 세계에서 의료 민영화가 가장 많은 수준으로 진행된 미국은 애초부터 시장주의형 의료 체계를 통해 비싼 병원비로 악명을 떨쳐왔습니다. 병원 문턱이 그만큼 높은 미국은 초기에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비용만 무려 500만 원에 달할 정도였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공공의료 그러니까 병원 같은 병원이나 치료 시설만 그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 병원 전 단계 예방 방역 이런 데도 사람도 줄이고 조직도 뭐 그냥 방치하고 예산도 줄이고 하는 게 상당 기간 지금 계속된 거죠. 이 세계적 혼란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경제적 논리로 공공의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나서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건 지금과 같은 시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국가가 시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걸 이제 더불어서 공공의료라고 합니다. 만약에 공공의료가 없고 민간에게만 맡겨지게 된다면 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의료 불평등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재난적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대응 기제가 부재하고 또한 의료비가 굉장히 폭등하겠죠.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료기관. 빈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건강권을 지킬 수 있으려면 공공의료가 잘 세워져 있어야 하는데요. 가장 큰 난관은 수익성. 2013년 폐쇄된 진주의료원 역시 경영난이 그 이유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익을 내기 힘든 공공병원의 특성상 정부가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공보건의료는 국가의료의 중심으로서 국민들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지역이나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아주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것을 공공보건의료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즉 언제든지 내가 아프면 찾아가서 어떤 영리에 구애받지 않고 믿고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들이 곳곳에 있다면 그것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임무가 되죠. 공공의료가 취약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로 그 중요성을 더 실감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인프라는 잘 갖춰져 다행히도 지금까진 잘 대응할 수 있었지만 결국 치료를 시행할 공공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다가올 전염병에 대비하려면 우리 역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 병원 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공공병원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공공병원은 정부가 주도해서 신종 감염병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수술 사업 등 각종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보건 의료를 강화하고 표준 진료, 적정 진료를 통해서
일반 병원의 과잉 진료, 비급여 진료를 막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의 수준이 높을수록 국민들에게 더 많은 건강권을 지켜주는 복지국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년 전 큰 수술을 받은 강원영 씨는 그 의미를 실감한 일이 있었는데요. 동네에서 건강검진 하다가 건강검진 받다가 암 발견이 돼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제가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술도 많이 먹고 막 몸을 많이 망가뜨려가지고 근데 그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처음 진료를 받았을 때 위암 3기 말 상태. 몸이 많이 망가진 후였습니다. 치료를 받고 회복하기까지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데요. 암 치료할 때 들어갔는데 원래는 이게 여기 양쪽 구멍 뚫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번져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이제 개복을 한 거예요. 겨우 회복되긴 했지만 위를 거의 절제했기 때문에 식단도 주의해야 합니다. 거의 야채로 하고요. 고기는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병원에서 영양사님이 식단을 짜줘요. 근데 요거보다는 좀 낫지. 이제 밥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이제 그것도 이제 이걸로만 이제 먹는 거예요. 지금은 전에 비해 많이 회복된 상태인데요. 당시만 해도 이렇게 건강을 회복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다 말아먹고 뭐 한 조그맣게 사업을 그래도 한 7, 8개를 했었는데 주머니에 진짜 거짓말 안 시키고 1,000원짜리 하나 없었거든요. 그러니 이거 당장 암 걸렸다 그러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앞이 캄캄해. 지금도 그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어. 그때 희망이 된 건 인천의료원의 공공의료 서비스. 강원영 씨의 어려운 형편을 인지한 병원에서 먼저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수술을 권유했던 겁니다. 비용 부담이나 이런 건 어떤? 아예 없어요. 한 푼도 안 내요. 그렇지? 뭐 보험 외 금액도 다시 또 거기다가 제출하면은 또 환급을 해줘요. 비급여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고맙죠. 2017년도부터 인천시에서 공공의료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천소는 약손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인천 시민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저소득층으로 기초수급자나 건강보험 하위 5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중증이다 보면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너무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뭐 치료 못 받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 드리려고 이런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향후 사회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공병원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한데요. 각 지자체들은 대부분 공공병원의 수익성을 문제 삼으면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공공병원도 지금보다 더 필요한 지역에 더 해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도 더 해야 되고 인력도 더 늘려야 되고 기본은 돼 있어야 된다. 게다가 인력도 문제인데요. 인기과 수도권 위주로 의료진이 몰리다 보니 현실적으로 지방의 감염 관련 인력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립대병원 정원을 늘려서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복무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국공립의과대학을 신설해가지고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공공병원의 중요성은 지난 2014년 생활고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가족의 암 치료비로 많은 빚을 지며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던 세 모녀처럼 아직 우리 사회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담이 되는 게 의료비인데요. 우리나라는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은 33%를 넘어서 OECD 평균인 20.5%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또한 여전히 많고 급여 항목이라도 본인 부담률이 높은데요. OECD 평균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은 수준.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높다는 건 그만큼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할 확률도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미국과 비교해가지고 한국은 건강보험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과 비교해서 그렇지 한국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OECD에서도 최저인 나라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국고 지원 수준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법으로는 20%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5%밖에 지금 내고 있지 않고 우리나라보다 늦게 도입된 대만과 같은 경우도 사실 20%가 넘고요. 일본도 30%가 넘고 유럽 국가는 말할 것도 없이 50% 이상을 지금 국고 지원이 내고 있는 국고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액수인 거죠. 모든 국민이 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공공의료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이 더 강화돼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민간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보험 말고 다른 그럼 예산으로는 뭘 할까지 이런 것들이 훨씬 강화돼야 된다. 공공보건의료 국가 책임제로 가면 좋겠다. 병원을 전체 국영화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사시에 민간병원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체계를 갖추고 투자도 하고 평소에 준비도 해놓는 이게 국가 책임제의 실제 모습입니다. 당장 공공병원을 크게 늘리는 일은 어렵겠지만 민간병원도 비상시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체 공공의료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공의료 인력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공공의대법 제정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쉽게도 20대 국회에선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 이번 총선 역시 각 당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3월 무상의료운동본부에서는 어떤 의료 정책을 갖고 있는지 각 당의 질의서를 보낸 결과 정의당과 민중당은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과대 설립 등 개혁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녹색당도 공공병원 확충을 비롯해 무상의료 보장, 공공의료 인력 양성 등의 진보적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의료의 경우에 수익성을 넘어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이 양질의 적정 진료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건강한 적자로 그러니까 수익성으로만 따지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건 건강한 적자로 봐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경비업체가 아무리 도둑을 잘 잡는다 해도 우리 경찰서나 파출소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공공의료기관은 적자, 손적자나 뭐 이런 경영 논리를 따지기 전에 실제로 공공보건의료라는 개념 자체가 국민 생활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옳지 설립을 해놓고 적자를 보내 흑자를 보내 하면 공공의료 자원을 만들 이유가 없죠. 사실은. 굉장히 환자가 많아지고 감염자가 많아지고 확진자가 많아지고 하면 공공만 갖고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민간까지 포함하고 시민까지 포함해서 같이 뭘 해서 하는 거는 공공 시스템이 해야 되는 역할이다. 누가 지도하고 누가 전체를 조정하고 그 돈은 누가 될 거고 하는 걸 공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 평소에. 아프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는 나라. 모두가 원하는 국가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출발은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한 사회 인식의 전환일 것입니다.